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음악은 소리를 넘어 때로는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역 대전에는 23년간 대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자로 활동하며 시대와 함께 호흡해온 연주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충청은 오늘 대전 시립교향악단에서 더블 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주자와 진솔한 음악 여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3년 동안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했고, 예, 음악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며 살고 있는 베이시스트 박종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주자 베이시스트 이제 박종호 씨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 입단을 해서 그러니까 23년간 활동을 하셨고 지난해에 그 긴 여정을 마치신 거예요. 네, 소감 어떠신가요? 좀 서운한 면도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 제가 또 앞으로 또 계획적으로 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시원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좀 시원섭섭한 네, 예,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신 시원섭섭한. 거죠. 네. 네. 이런 질문 아마 주변에서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이나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시립교향악단에서 은퇴를 막상 하고 나면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하루 일과가. 네, 저희들 이제 대전 시립교향악단 출퇴근할 때도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자유롭게 10시에 출근해가지고 1시에 끝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군요. 또 집에서 또 할 때도 있고, 예,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연주를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다 모여서 하는 연습도 있고, 또 그 악보를 가지고 가서 예, 또 예.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자유로운 출퇴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럼 크게 이렇게 좀 달라진 거는 없나요? 예,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 가리키면서 예,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주도 계속 하고 계시고 가르치는 활동도 이어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 큰 일상의 변화는 없으신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블 베이스 연주자십니다. 이 악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소 생소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더블 베이스는 이런 악기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 TV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좀 많이 보시겠지만 제일 큰 악기입니다. 현악기 중에서 이제 저희들 바이올린, 비올라, 그렇죠. 첼로, 베이스가 있는데요. 가장 큰 악기고 일단 현악기 중에 가장 큰 악기다. 예, 큰 악기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로디를 담당하는 분야고 저희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듬 그다음에 밑에서 화성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돋보이진 않지만 네. 예, 밑에서 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고 돋보이진 않지만 꼭 필요한 네, 그런 예, 악기다. 맞습니다. 예. 옆에 이제 더블 베이스 정말 큰 악기군요. 네, 그러니까 성인 남성 키만한 악기로 보이거든요. 네. 네. 어떤 특징을 또 가진 악기인가요? 더블 베이스라는 원래 그 원이 원래 이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이 있어요. 근데 악보에는 그려져 있는 악보가 있고, 근데 이제 원래대로 악보를 가면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그 음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는 한 옥타브 밑에 소리가 나서 그래서 더블 베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를 가진 현악기다. 예. 이렇게 일단 이해를 예. 하면 되겠군요. 예. 가장 낮은 음악대인데 한 옥타브가 더 밑에 있는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네. 예. 이 연주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큰 악기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연주하는 걸 본 것 같거든요. 연주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다른 현악기와는 정말 다른 거죠. 예,
근데 이제 바이올린 다른 악기들도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는데 이제 앙상블 할 때는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저희들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솔로를 할 때는 서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악기가 참 이게 실제 박종호 씨께서 이렇게 연주하신 그 악기를 오늘 가지고 예, 나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긴 세월 함께 한 예, 그 맞습니다. 악기군요. 예. 오늘 베이시스트 박종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악기 연주자가 있으실까 싶은 정도인데 원래는요 야구 선수 그것도 프로야구 선수셨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두산 베어스로 바뀐 당시에 이제 오비 베어스의 심지어 원년 우승 멤버셨다고요. 예.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전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프로야구 생겼군요. 마침, 예. 네. 근데 이제 OBS 감독님이 이제 김영덕 감독님이라고 천안부일고 감독님이셨어요. 네, 네. 이제 제가 대전고등학교 이제 주장도 하면서 또 지역 대회, 지역 예선을 또 천안부일고하고 대전고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저 관심도 많으셨고 예,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이라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운동할 거면 빨리 프로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프로를 권유하셔서 예. 예, 그래서 프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잘하셔서 눈에 띄어서 김영덕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스카웃 뽑히신 거네요. 네. 이 선수 시절 사진 뭐 야구 카드라고 하나요? 네,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주로 포지션은 삼루수였습니다. 삼루수 예, 맡으셨었고요. 예. 우승도 저 우승 행가래하는 사진 장면 중에 함께 계셨던 거네요. 예, 제가 지금 행가라에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스포츠와 그리고 음악, 특히나 전문 연주자는 너무도 이제 다른 분야잖아요. 평생을 엘리트 스포츠, 운동을 해온 분이 어떻게 나중에 악기 연주로 전향을 하신 걸까? 참 신기합니다. 네. 전공도 음악으로 해서 그럼 프로 선수 생활을 하시고 다시 또 전공을 하시고 그렇게 진학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음악은 프로야구 그만두고 하게 됐고 선수 생활 몇 년 정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까지 했습니다. 프로 선수 생활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으셨고 예, 제가 체온수로 제가 이제 호적에 좀 어려서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 체온수로 들어가서 당시 등록 선수 중에 가장 예, 어렸군요. 가장 어린 나이로 들어가서 예. 예,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 생활을 이제 좀 짧게 하시고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 다른 분야를 하신 거거든요. 예. 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좀 어깨도 다치고 그래서 부상이 있었고. 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재도전할 수 있겠지만 운동은 어디 다치면은 또 재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고 동생이 이제 대전시립교향악단 콘트라베이스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동생분은 음악 연주자셨어요? 예, 대전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그때 있었는데 그거 보고 한번 콘트라베이스 해보라 한번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취미도 아니고요. 동생이 한다고 해서 나 그냥 옆에서 그냥 배우면서 할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야구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라는 어떤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운동 선수 했었기 때문에 운동을 한번 체육과를 가볼까도 생각했었었는데 네. 그때 동생이 음악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연주회도 많이 다녀보고 그래서 동생이 너무 하니까 좋아-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신 겁니까 설마? 예,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예,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이신데. 예. 네. 그 진학하시고 많은 연습. 그러니까 안 하던 이 악기 연습을 하시는 거는 운동과는 또 다르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이 저한테는 더 힘들었어요. 예,
운동 옛날에는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새벽부터 수업을 잘 안 했어요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수업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렇죠. 학업 병행하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수업을 안 하고 이제 운동만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고요. 그리고 뭐 더우나 추우나 밖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음악은 좀 쉬웠습니다 제가 생각에. 예, 오히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이제 뭐 실내에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운동에 비해서는 이 음악 자체가 제가 좀 쉬웠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 두 가지를 다 이뤄내셨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프로야구 선수로 우승했을 때와 이 시립교향악단에서 이제 수석까지 하셨어요. 수석으로 발탁되셨을 때는 어느 때가 더 기쁘셨을까요? 둘 다 기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또 프로야구 우승했을 때 어떤 그런 기쁨도 있었고 제가 또 대전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는 좀 어렸고 근데 대전 시립교향악단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아내도 있었고 또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도 있었고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예. 아내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을 함께하는 분이시라고요. 네. 영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영향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는 뛰어난 또 음악가였기 때문에 제가 연주한다든지 뭐 연습한다든지 하면 많이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운동의 몸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거 또 이런 것도 또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깐 사진으로 봤는데 같이 연주하시는 사진에서 앞에서 이제 첼로 연주하시는 분이 아내분이시군요. 아, 그렇군요. 또 가족이 다 음악을 하신다고요? 예. 아드님도 음악 예. 전공하신다고요? 예. 저하고 똑같은 콘트라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부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좀 우리 아들만 한번 운동을 한번 성공시켜 보자. 나보다 더 큰 뭔가 제가 못 이룬 거 한번 그렇게 해보자. 욕심이 있으셨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야구 선수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많이 권유도 하고 또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음악이 더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이룬 꿈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네. 아드님도 이제 함께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 더블 베이시스트 박종원 선생님의 음악적인 영감을 주는 원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 나누면서요. 어떠신가요? 예,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그 인생을 겪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음악에 어떤 한이라고 할까, 뭐 서글픔이라 할까, 그러니까 제가 솔로를 할 때요. 그럴 때 보면은 그런 게 좀 나타난다고 좀 하더라고요. 예,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좀 실패도 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또 운동을 또 못하게 됐을 때 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힘든 시간. 예, 너무 힘든 시기였고 정말 그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좀 그런 삶의 어떤 궤적이 음악을 통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게 또 저한테는 또 장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원천들이 그런 경험들이 23년 동안 음악 연주자로서 활동하시는 큰 힘이 분명히 됐을 텐데 23년 동안이나 이제 연주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를 꼽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 연주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비엔나 이제 유럽 투어를 갔습니다. 대전 시립교향악단 유럽 투어를 갔었는데 비엔나 그 황금홀이라고 있습니다. 비엔나 필리라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예.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연주를 했을 때 그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홀에서 연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제 마지막 독주회 대전 시립교향악단 마지막 독주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단원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셨고 또 관객분들도 많이 오셔서 마지막 연주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잠깐 보고 있는 사진이 마지막 연주 때 모습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은퇴, 뭐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은퇴는 하셨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블 베이시스트로의 연주 여정은 이제 계속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뭐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또 좀 훌륭한 또 연주자로 만드는 그런 게 있고 또 앞으로는 저 아내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한 3개의 단체에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톤트라 베이스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일본과 이제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같이 또 동행하고 또 학교에서 애들 또 가르치고 또 민간교향악단에서 또 연주도 할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아름다운 연주와 또 행복한 삶을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음악과 스포츠라는 두 가지 길을 걸으며 도전하고 성장해온 한 음악가의 인생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 박종호 연주자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희망의 메시지 전달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